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추진하는 국외연수 비용이 공무원 여비 규정이 무시된 채 책정됐습니다. 연수를 주관한 장수군은 황제연수 비판을 받는 연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효성이 전주공장에 6,8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자 전라북도도 7,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쪽방 여인 속에 살던 노인들이 화재로 참변을 당한 가운데 쪽방으로 가는 노인들의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방송이 단독 보도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이른바 황제연수와 관련해서 연수를 주관한 장수군이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수군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연수를 취소하기로 했지만 남아있는 문제점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장수군이 국외연수 비용으로 책정한 1인당 530만 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장수군은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웠고 연수 계획 수립은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주회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국외연수 일정입니다. 전북 5개 시군 등 공무원 24명이 10월 25일부터 8박 10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계획입니다. 이 일정대로 연수를 갔을 때 공무원 1명이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을 인사혁신처가 만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산해봤습니다. 일비와 숙박비, 식비를 포함한 여비는 180만 원. 여기에 현재 기준으로 항공권 값을 계산해 더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섬진강 협의회가 책정한 비용은 2배에 가까운 530만 원입니다. 협의회 회장기관으로 연수를 주관하는 장수군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무시한 채 연수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금액을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격이 연수가 이 정도 계획돼가지고 그 기간 지역해서 이제 알아본 금액이 그 정도 선이 됐습니다. 장수군은 연수 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1인 1실의 침실과 특식 메뉴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연수 주제와 100쪽이 넘는 보고서 작성마저 대행업체에 떠넘겨 황제 연수 논란을 빚고 있는데 연수 계획에 대한 사전 심사는 없었습니다. 심의를 할 기관이나 절차가 따로 있나요? 전체 단계 검토부에는 딸리 없었거든요. 장수군은 공무원 1명이 연수 계획을 세운 뒤 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혼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작성할 때요? 네네. 아, 혼자 작성하신 건가요? 지난 9일 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낸 장수군은 결국 JTB 보도 이후 문제점을 인정하고 올해 연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쪽방 여인숙 화재로 숨진 사람들은 폐지를 주워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쪽방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더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는지 기본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탄 좀 들어오지 않는 쪽방. 벽엔 퀴퀴한 냄새가 깊게 뱄습니다. 2년 전까지 여인숙이었던 이곳의 손님은 대부분 노인이었고 하나같이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방 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었어요. 빈곤층들이지 아무것도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안전이 그냥 진짜 어렵지요. 불쌍해요. 바로 근처 53년 된 여인숙은 아직 영업 중입니다. 75살 김문정 할머니는 이곳에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달 15만 원에 얻은 쪽방 한 칸. 단출한 살림이 할머니가 가진 전부. 돌봐줄 자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 여기는 보증금이 없어. 단체방만 되면 돼.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음식을 나르며 품삯 대신 식당에 얹혀 살던 할머니는 나이 들고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다른 곳을 선택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인숙에는 할머니와 같은 노인이 2명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않고 밥 끓여 먹고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고 살아. 이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지. 쪽방을 전전하는 노인들을 행정기관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인숙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머무는 주거 취약 노인들이 몇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불이 나면서 드러난 쪽방 노인들의 비극. 이들의 삶에서 빨간불은 여인숙에 불이 나기 전 이미 켜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뿐이 아니라 많을 거야. 없으니까.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제 효성은 전주 공장에 6,8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세계 3대 탄소 기업으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격려했는데요. 전라북도가 효성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효성의 투자 예박식. 효성은 전주 공장에 3,2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28년까지 6,8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효성의 탄소 섬유 연간 생산량은 2,000톤에서 24,000톤으로 늘고 효성은 세계 3대 탄소 기업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효성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7년간 7,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도 추진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탄소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 소재 기술을 선진국의 77% 수준에서 92%까지 높이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탄소 소재 부품 기업을 집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성 투자액 6,800억 원까지 더하면 투자액은 모두 1조 4,4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생산 유발 3조 원, 고용 유발 14,000명에 이릅니다.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재로서의 탄소 산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효과를 얻기 위해선 막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지부진한 탄소 소재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투자 자산 수탁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오늘 전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서울에 지점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지방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엔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이 전주 사무소를 열기로 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커팅! 국민연금의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SSBT가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 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이 지방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0년 역사의 미국계 자산관리은행인 SSBT는 글로벌 수탁 규모 33조 달러 규모의 세계 1위 수탁은행입니다. SSBT는 올해부터 3년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과 대체 자산 170조 원을 보관 관리합니다. Our aim is to be the leading provider of asset intelligence to the owners and managers of the world's capital. Our integrated solutions, insights and points of view enable clients such as NPS to act quickly and confidently to achieve scale and to generate growth. SSBT에 이어 다음 달에는 글로벌 자산은행인 뉴욕 멜론은행도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700조 원 규모의 연금 가운데 230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5년 뒤 연금 1000조 원 시대가 열리면 해외 투자 자산도 500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자산은행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전국이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SSBT가 첫 번째 실천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탁은행들의 잇따른 전주 사무소 개설에 이어 금융투자협회와 대형 증권회사 지점들이 전주에 둥지를 틀게 되면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 소속 기관인 농식품인력개발원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과 관리, 그리고 농자재 구입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면서 입학 자격에 미달한 농민을 선발했고 강사료를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비료 등 농자재를 과다하게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12건의 위법과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시정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사태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민간위원회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전마을 인근 비료공장과 집단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환경부의 사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전마을 인근 지역에서도 암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나와 따로 살림을 차린 대한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가 전주를 찾았습니다. 유 대표는 대한정치연대의 목표는 정치 세력의 전면 교체라며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발굴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인사들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성엽 대표는 대한정치를 발족한 건 대한민국을 생산적인 정치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염두에 둔 듯 가짜 진보, 가짜 보수라는 표현을 동원해가며 날을 세웠습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내분안해서 정치 세력의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 시대에 내가 볼 때는 절체절명의 어떤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유 대표는 새 인물을 물색하는 데 힘을 쏟고 기존 정치인 중에도 뜻을 함께하는 인사들을 합류시켜 세력을 키워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영입 대상으로 꼽히는 바른미래당 내 호남권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당장 급급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대한 세력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추스리고 또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잘 이렇게 영입해 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당 배후에 박지원 의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박 의원이 오히려 자신을 따라 나왔다며 가볍게 받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창당 예정 시기 이외에는 여전히 영입 대상자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대한정치의 성공을 점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일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한일민주노동자연대 조합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일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사과와 배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다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고3 수험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이거나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전주와 익산 등 6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만 560명이 원서를 냈는데 올해도 비슷한 2만여 명이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레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모레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자와 가공업자 등이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산란 일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영업 허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익산의 한 술집 앞에서 부하 직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이던 A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하 직원 폭행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자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교수는 장학금을 편취하고 학생들에게 공연 출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장학금 2천만 원을 가로채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 의상비로 쓰고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